저희가 들고 온 주제 DB 업종에서 매체 선택이 중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저희가 라이브를 진행할 건데요. 어쨌든 EC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저는 특히 뭔가 이제 DB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뭐 DB 업종에서 매체 선택에 어떤 힘을 실어줘야 될지, 어떤 매체에 힘을 실어줘야 될지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주제를 좀 선정해서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매체가 워낙 많겠지만은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네이버, 구글, 메타 한 요거 세 개 정도 거의 주요 매체 요거 세 개 정도만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 구글, 메타를 떠나서 크게 이제 검색 광고랑 배너 광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검색 광고 이게 아마 그 TV 업종의 광고주분들이 이제 광고를 이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떤 매체를 선택해야 되는지에서부터 사실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네. 뭐 이게 뭐 우리 뭐 업종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수기 렌탈이다라고 하면은 뭐 그 이제 소비자들이 뭐 이거 배너 광고를 했을 때 뭐 어떤 식으로 타겟팅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광고를 했을 때 이게 그 뭐 업체의 이제 뭐 핵심 타겟층들이 그 매체를 잘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뭐 이게 단순히 뭐 이미지나 영상만 보고 이게 그 실제로 문의로 이어질지에 있어서 이제 좀 뭐 특별하게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으면은 그 뭐 영상만 보고 사실 뭐 갑자기 렌탈 뭐 정수 렌탈을 뭐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검색 광고만 해야 되는 건지 뭐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검색 광고가 필요할지 안 할지 이제 모르시는 경우가 이제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좀 큰 틀에서 이제 뭐 검색 광고랑 배너 광고를 좀 어떻게 섞어서 쓰면은 좀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 광고 이제 SA, 서치 애드, 이제 배너 광고, DA, 디스플레이 애드를 해가지고 요거 두 개는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두 개를 병행하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퍼널 구조 자체가 DB는 이제 뭐 유입, 유입 전에 관심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크게 퍼널 구조를 세 가지로 나누면은 네. 관심, 유입, 전환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관심은 어쨌든 저희를 알려야 되는 거니까 뭐 저 우리 이런 서비스가 있다, 뭐 우리 이런 브랜드가 있다를 알리는 단계가 이제 관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유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이 관심이나 아니면은 뭐 좀 브랜드를 많이 찾아보고 서비스를 많이 찾아보다가 난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 해서 이제 들어오는 단계가 유입이고 전환은 좀 또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긴 한데 뭐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광고상의 전환 뭐 이제 뭐 리드 폼을 작성을 했다거나 아니면 콜 트래킹 뭐 전화를 걸었거나 이게 전환이고 이제 클라이언트 측에서 전환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상담 과정이죠. 그래서 상담을 어떻게 하냐, 이제 상담할 때 어떻게 설득을 시키냐, 그래서 전환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후속 퍼널 구조는 너무 설명할 게 많으니까 요건 다음에 또 한번 날 잡고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전환은 이제 저희 광고 측에서 어떻게 리드폼 제출을 이루어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 전화가 들어올 건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심 단계는 SA 이제 검색 광고가 아니죠. 죄송해요. 그렇죠. 네, 관심 단계에서 이제 배너 광고가 주를 이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입은 이제 저기 검색 광고가 주를 이룬다. 물론 절대적인 거 아니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좀 크게 봤을 때 대부분에는 이렇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배너, 유입은 검색이라고 하면은 관심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이버, 메타, 구글 다 가능하죠. 그렇죠. 네, 유입 같은 경우에도 메타는 좀 검색이랑 되긴 하는데 조금 멀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매체 같은 경우에는 배너에는 네이버, 구글, 메타. GPA나 네, 네이버의 GFA, 뭐 구글의 GDN, 네 그리고 그냥 뭐 그냥 구글 DA라고 할까요? 네 구글 DA 많으니까 DA 그리고 뭐 메타. 네 메타. 그리고 검색 광고에는 네이버 뭐 파워링크 아니면은 저기 구글의 건강 있죠. 네.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캠페인이 크게 구성이 되는데요. 전 제일 중요한 게 좀 전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관심이나 유입이 제대로 이루어져도, 그러니까 뭐 즉 TTR이 높아도 전환 수가 안 나오면은 우리 거의 검색 광고는 어쨌든 거의 다 CPC 기준이기 때문에 클릭당 가격은 되는데 최종적으로 전환이 안 일어나면은 좀 전환이 안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의미한 광고비 소진이 되기 때문에 전환 단계도 매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전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사몰 아니면은 좀 외부 랜딩 페이지 뭐 DB 카트 이런 것도 많이 이용하고요. 랜딩
네. 문의용 사이트. 문의용 사이트 아니면은 뭐 구글이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트 양식이 있죠. 네, 있을 수 있고. 네, 인스턴트 양식이 있고 그래서 요거 전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자사몰 문의용 사이트 인스턴트 양식 제 경험상으로는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은 요거 지금 써진 순서대로 좀 DB 리드 폼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드 질이라죠. 왜냐면 자사몰 자체는 애초에 정말 관심이 있고 뭔가 많이 서칭을 하고 뭔가 충분히 정보가 수집된 상태에서 이제 유입되시는 분들이 많고 문의용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외부 랜딩 페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후킹성 때문에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인스턴트 양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뭔가 리드 폼으로 너무 단축이 되면은 정말 예를 들어서 릴스 많이 보이잖아요. 유튜브 숏폼이나 네. 그냥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누르다가 나도 모르게 제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그 순서대로 좀 리드 질이 많이 낮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호수 DB 중에도 정말 그거를 운 좋게도 좀 계약까지 이루어진 경우 많긴 한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자사몰이 이제 제일 좋다 보니까 리드 품질은 그래서 자사몰이나 문의용 사이트의 좀 CTA나 아니면은 좀 구조 같은 것들을 좀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큰 단계는 관심 유입 전환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배너, 검색 아니면 이제 사이트 이렇게 좀 세 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원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게 문의용 사이트는 이제 좀 저희 홈페이지에 없는 이제 외부 사이트라고 이제 치고 이제 저 자사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뭐 네. 지금 뭐 제가 진행 중인 뭐 부동산 뭐 그 중개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기존에 사용하시던 건 이제 그 뭐 이름, 뭐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해서 이제 뭐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체크하고 하는 그 기본적인 이제 그 홈페이지 원래 심어져 있던 이제 랜딩 페이지가 하나가 있고 이제 광고용으로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사실 이제 그렇게만 그 광고 랜딩을 이제 거기로 쏘게 되면은 사실 이제 바로 뭐 광고를 보고 이 업체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해서 이제 그 클릭을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뭐 무슨 내용 하나도 없이 그냥 바로 이제 상담 신청하라는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랜딩 페이지로 가게 되면 이제 이탈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별도로 이제 홈페이지 내부에 있는 그 하나의 페이지지만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성은 이제 외부로 만든 뭐 문의용 사이트랑 이제 비슷한데 아예 홈페이지 그 페이지를 하나를 새로 파가지고 이제 거기에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업체만의 좀 소구점을 담은 이제 위에 내용이랑 이제 그 업체를 어필하는 내용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따라다니는 이제 그 문의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넣는 것도 좀 홈페이지로 이제 들어왔을 때 좀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 대신에 이거에 있어서 좀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DB 질은 높다. 다만 이제 좀 애초에 만드는 것 자체에 있어서 좀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문의용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DB 카트 같은 거를 활용을 하면은 아까 구성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자사몰에 새로 만든 원페이지 상담 페이지가 있을 수랑 이제 뭐 구성은 이제 비슷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신뢰도가 좀 이제 고객 입장에서 조금 떨어질 수가 있죠. 아무래도 자사몰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뭐 문의 받는 사이트랑 비교하면 아무래도 애초에 뭐 URL 자체가 뭐 그냥 숫자로 쭉 돼 있고 뒤에 뭐 dbcart.com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신뢰도가 떨어져서 약간 문의의 질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대신 그러니까 사실 그냥 딱 중간 정도 포지션이죠. 자사몰에 있는 그 상담 받는 거랑 인스턴트에 있는 딱 중간 정도 포지션인데 그래도 애초에 제작 비용 자체도 이제 적게 들다 보니까 뭐 이건 사실 뭐 업체 상황에 따라 선택하기 좀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스턴트 양식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DB 질은 좀 떨어지는데 이제 이것도 사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네, 있죠. 맞습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당연히 뭐 당연한 말이지만은 DB의 공통적인 말이지만은 일단은 뭐 폼 단계를 늘려야죠. 근데 여기 좀 선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단계를 늘리다 보면은 그만큼 이제 수는 줄어들고 만약에 정말 문의하고 싶은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지 몰라가지고 하다가 나 모르겠어 해서 취소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요 그 타협점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선택하고 이거 무조건 필수로 입력하고 이런 게 넣으면 넣을수록 질은 올라가겠지만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민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데이터상으로 보고 뭔가 A/B 테스트 인스턴트 양식도 저는 A/B 테스트를 항상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다푼 거 하나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 하나 그리고 정말 고도화된 거 하나 세 개 건 다음에
이게 같은 업종이라도 브랜드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쪽에서 DBG를 어떻게 나온지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이걸 테스트해가지고 한번 좀 본인 업체에 맞는 인스턴트 양식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뭐 문의용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활용하는 업종이 좀 있죠. 뭐 부동산, 아니면 네, 뭐 그냥, 휴대폰 네. 뭐 매매라고 할까요? 네네. 특히 뭔가 자사모를 계속 바꿔야 되고 이런 거에서 좀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뭐 문의용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디자인 비용이나 아니면은 뭘 뭐 호스팅 비용이나 이런 게 자사모에서 훨씬 저렴하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좀 자주 변동해야 되는 분들은 문의용 사이트 엄청 많이 이용하시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자사모를 어쨌든 사람들한테 신뢰감, 뭐 URL 주소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정보성이라던가 아니면 찾아볼 수 있는 정보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자사모를 일단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뭔가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 부동산, 뭐 이제 분양 이쪽 업종을 계속 바꿔야 되기 때문에 문의형 사이트를 좀 주로 이용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고 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좀 저희가 뭐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을 이제 저희가 매체를 좀 어떻게 선택을 해서 좀 어떤 식으로 이제 미디어 믹스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저 먼저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네. 저는 지금 DB 업종 하고 있는 게 뭐 세무도 있고 납품도 있고 많긴 한데, 오늘 좀 예시를 들어주기 편한 업종은 납품 업종인 것 같아요. 납품으로 네. 납품이긴 한데 좀 B2C랑 B2B가 좀 섞여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완전 B2C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제 소상공인들, 뭐 자영업 이쪽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기업 아니면 정말 기업들 대상으로까지 납품을 하는 이쪽인데, 여기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B2B, B2C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본인의 주 타겟층을, 그러니까 소비층을 딱 정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소구도 확장시킬 수 있고 뭔가 핵심 키워드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진행했을 때 B2C랑 B2B를 완전히 배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합 분석을 진행하고 나서 이제 뭐 B2C를 할 때는 뭔가 B2B에 대한 납품 이력을 어필을 하고, 또 반대로 또 B2B한테는 이만큼의 이제 소상공인들이 우리 제품을 만족하고 있어. 이만큼 인지도가 있어. 근데 이렇게 너희까지 납품을 하면은 이제 좀 볼륨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그래서 서로 좀 강점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고점을 잡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B2C 대상으로 노출시키는 것들은 뭐 렌탈 아니면은 뭐 인건비 뭐 이런 거에서 주요 소고점을 해가지고 소식부터 키워드 세팅까지 들어갔고요. B2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뢰성이죠. 뭐 이제 특허나 아니면은 뭐 프리미엄 아니면은 제품의 안전성, 그리고 이제 기업의 규모. 어쨌든 기업 대 기업으로 이제 하는 거는 기업의 규모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뭔가 기업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자본 흐름이나 아니면은 좀 기업의 규모가 작으면은 계약까지 일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소고점을 잡아가지고 일단은 요거 B2B, B2C 나눠가지고 키워드부터 수직까지 좀 제작을 했고, 그 후로 이제 매체 선정이 제일 중요하죠. 네. 요거는 저는 이제 기업이랑 저기 갖다 네이버는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B2B는 구글, B2C는 메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제 뭐 회사 업무나 뭐 회사에서 외부 외주사를 컨택할 때 저희가 뭐 메타에서 뭐 리스를 보고 좀 컨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하지만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담당자가 뭐 저희가 업무하면서 구글이나 크롬도 많이 사용하고 관련 보도자료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보다가 뭔가 이런 업체가 있네, 뭔가 우리 회사랑 핏이 맞을 것 같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노출시킬 수 있는 매체가 구글이기 때문에 뭔가 B2B는 구글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이제 당연한 말이지만 릴스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 구글도 진행하긴 해요. 구글은 뭐 쇼폼 같은 것들 간단한 이런 것까지만 진행을 해서 좀 이제 B2B는 구글, 뭐 B2C는 메타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네요. 그럼 질문하고 합쳐서 그럼 지금 메타 하시는 뭐 캠페인이랑 뭐 구글에서 뭐 어떤 캠페인 진행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B2B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B2B 쪽 유튜브는 별로 안 돌리긴 해요. 당연히 뭐 업종마다 다르고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유튜브라는 게 솔직히 업무 시간에 유튜브를 많이 보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업무 외적으로도 뭔가 보는데, 업무 외적으로도 유튜브 보는데 이거 뭔가 집에서 그냥 누워서 맥주 먹고 있는데 유튜브 보다가 뭔가 우리 회사랑 맞는 것 같아 가지고 다음날 회사 와가지고 제가 어제 뭐 이런 업체를 봤는데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좀 커리랑 폭등 아니면 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이제 뭐 유튜브를 돌리셔야지, 뭔가 정말 난 이걸로 인해서 뭔가 리드를 받겠다
이런 목적으로 돌리는 건 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PMAX 돌리는데 동영상은 제하고 지금 돌리는 위치로 하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스레드도 있고 뭐 이제 인스타도 있고 페이북도 있긴 한데 저 일단은 처음에 다 열어두긴 합니다. 왜냐하면 좀 노출되는 지변이 많긴 한데 어차피 메타는 거의 알고리즘 기반이긴 해서 어차피 노출이 안 돼요. 안 되다가 정말 한두 달 돌리고 나서 뭔가 이제 정말 여기 광고비 누수라고 판단되는 지면이 있으면은 좀 제외시키고 그때부터 이제 타겟팅까지 걸어가는. 그래서 뭐 메타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뭐 인스턴트 캠페인으로 무조건. 왜냐면 메타는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정말 바쁠 때 보는 사람보다는 뭔가 좀 여유로울 때 그냥 이제 심심할 때 넘기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다가 바로 문의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 자사몰 갔다가 자사몰에서 문의용 랜딩으로 갔다가 거기서 뭐 정보 입력하고 이제 액션이 길어지다 보면은 좀 이탈률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메타는 무조건 저는 인스턴트 방식으로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으로 구글만 하는데 인스트림으로 할지 인피드로 할지 고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지금 준호 마케터님 말씀하시는 네. 건 이제 일단 본인은 이제 그 업종 특성상 이제 영상 관련된 이제 구글 광고는 이제 안 하셨어가지고 네, 뭐 사실 뭐 인스트림이나 인피드 자체 다 이제 뭐 영상 광고에 있어서 좀 해당되는 말이라서 네, 이거는 이제 좀 어떤 업종인지 따라서 뭐 어떤 뭐 인스트림 할지 인피드를 할지 그건 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네. TV 쪽 구글 헤어리치 없나요? 이것도 사실 또 뭐 똑같은 말로 뭐 업종에 네, 따라 업종에 다르다라고 다르고.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이제 DB 업종 중에서 구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병원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좀 성과가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 이제 그 전에 했었을 때보다 좀 DB 단가는 거의 한 절반 이하로 좀 떨어지기도 했었고 또 뭐 지금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문의 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 그건 좀 일단 회복이 나름일 것 같다고 하는데 구글은 에셋 교체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교체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나 구글이나 저희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좀 인내심이 필요한 매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저번 라이브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에셋 교체라는 게 어쨌든 여기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매체다 보잖아요. 둘 다 보니까 어쨌든 초반에 전환이 하나라도 시켜야지 뭔가 그걸 기반으로 이제 좀 돌아가는데 메타보다 구글은 초반에 전에 안 나오면은 막 일주일 내내 안 나오는 경우도 좀 허다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마케터나 아니면 이제 광고 주마다 다르긴 한데 요거를 좀 본인만의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구글 에셋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전환이 너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두 개를 나오면 일단은 좀 지켜보는 편이 맞는데 정말 이틀 아니면 3일 요거 이제 날짜는 예산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 좀 예산이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2, 3일 동안 전환이 안 나오면 좀 무조건 저는 교체하는 편이긴 합니다. 뭐 PMAX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PMAX 캠페인을 그 전환 가치 최대화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사실 이것도 뭐 일 예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그 PMAX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에셋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게 에셋 그룹 단에 이제 묶여 있는데 이걸 이제 세부 정보로 봤을 때 이제 각 에셋마다 저는 이제 전환 가치 최대화를 했으니까 이제 전환 가치랑 사용된 이제 비용이랑 이제 같이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뭐 비용은 많이 소진됐는데 이제 전환 가치가 좀 낮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예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1예산 10만 원인데 뭐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뭐 한 일주일 동안 돌려봤는데 뭐 어떤 특정 에셋에서 뭐 비용을 뭐 거의 한 10만 원 정도 가까이 이제 썼는데 그 전환 가치가 뭐 좀 적다. 해서 좀 그 비율을 보고 이제 좀 비용 대비 좀 전환 가치가 좀 잘 안 나오는 것들은 저 같은 경우는 좀 바로바로 좀 갈아주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피맥스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좀 계속 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성과가 안 좋은 에셋들을 좀 바로바로 갈아줘야지 이게 좀 최적화가 잘 되기 때문에 좀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피맥스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2, 3일 정도 이제 보시고 좀 너무 이제 성과가 안 좋은 에셋 같은 경우는 좀 바로바로 교체를 해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교체의 의미가 뭔가 안에 이제 타겟팅이나 소재를 변경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 3일 안에 전환이 안 나오면은
뭔가 그냥 같은 캠페인으로 그냥 새로 생성을 해도 거기서 첫날에 전화를 잡히면은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뭔가 그게 좀 잘 나올 때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본인만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뭔가 확신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셋, 수정, 교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 말하면은 저는 이제 납품 업종에서 B2B랑 B2C는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부적인 타겟팅 저는 시간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B2B 업종 애들은 어쨌든 이제 이런 걸 정보 서칭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 정보를 받을 때 업무 시간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인 9시부터 9 to 6 중에서 1시간씩 뭐 이제 그럼 8시부터 그리고 7시까지 왜냐면 퇴근 시간까지는 한번 봐야 되니까 해서 시간을 세팅했고 B2C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간에 좀 끄진 않았어요. 끄진 않았고 왜냐면은 또 업무 시간 때도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네. B2C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이제 주방 쪽이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요식업 쪽이다. 요식업 쪽이면은 이제 뭐 좀 점심 시간 전후 그리고 뭐 저녁 시간 전후 그리고 이제 아침 오픈 전 이런 시간 그래서 본인 B2C가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서 요거 시간을 좀 세분화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B2B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B2C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업종에 따라서 그 업종이 뭔가 휴대폰을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를 좀 요거는 처음에는 짐작해가지고 저는 좀 많이 러프하게 잡다가 정말 데이터 보고 그 후에 좀 줄여가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제 뭐 데이터 보면서 조금씩 시작각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납품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셨었고 네. 또 뭐 다른 업종으로 하면은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병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는 지금 거의 모든 매체를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뭐 네. 네이버, 뭐 메타, 구글, 또 뭐 건강, 피맥스 그리고 뭐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뭐 버티컬 매체도 많이 하고 뭐 CPA 광고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일단 여기서 뭐 따로 뭐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광고 성과를 좀 저희가 봤었을 때 이제 뭐 그 전환된 사용자들의 이제 그 경로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네. 이게 사실 뭐 바로 본인들이 그 환자분들께서 이제 뭐 바로 자기가 뭐 통증을 느껴서 이제 그 통증에 대해서 뭐 어떤 통증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 뭐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아니면 그 바로 좀 병원에 가고 싶어서 병원명을 검색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증상명을 검색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검색 광고를 뭐 네이버나 구글 다 깔아두고 있고요. 그래서 검광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피맥스에서 저희가 뭐 이미지랑 영상 광고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평상시에 좀 그런 통증이 있었는데 그냥 뭐 무심하게 좀 그냥 뭐 언젠가 낫겠지 아니 뭐 병원 가기 귀찮으니까 뭐 그냥 안 가고 이제 계시다가 그 영상이랑 뭐 이미지를 보시고 나서 여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은 뭐 한번 나도 가서 뭐 진단 한번 받아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뭐 DA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이런 업체가 있네 뭐 좀 정보를 더 알아봐야겠다 하고 이미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인식을 하시고 나중에 좀 증상이 좀 더 나타났을 때 그럼 그때 그 뭐 어떤 병원이라는 게 있었지 하고 이제 그걸 검색해서 들어오는 그렇게 해서 뭐 건강만 보고 바로 이제 문의를 남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DA를 한번 보고 이제 그 검색 광고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처음부터 이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하면은 이제 DA랑 검색 광고 좀 다 섞어서 좀 사용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구글이 또 저희 나라에서 좀 잘 먹히는 이유가 구글은 어쨌든 전 세계 90%가 사용하는 매체인데 저희 한국 병원 중에 특히 뷰티, 피부과, 이제 성형 이쪽이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어쨌든 뭐 이제 중국이나 서양권, 이제 아시안권이 아니더라도 서양권까지도 지금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되고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피부과로 치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워드 자체를 이제 영미권까지 아니면 뭐 이제 중화권까지 걸어버리면 뭐 한국 뭐 피부과, 뭐 한국 뭐 보톡스 이렇게 걸어버리면은 외국 타겟팅도 엄청 잘하기 때문에 요즘 또 서울에서 이제 계속 계시는 분들은
해외 타겟팅도 좀 해가지고 많이 문의가 많더라고요. 해외 좀 이끌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뷰티 쪽 병원이라면은 저희는 무조건 추천드리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아마 아시다시피 이게 병의원 업종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건강 관련된 이제 그 정책 때문에 네. 뭐 따로 뭐 리타겟팅이나 이제 그렇게 저희가 뭐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타겟팅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네. 아까 준훈 마케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싸리 뭐 검색 광고를 할 때 뭐 지역명을 이제 넣는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지역 타겟팅을 한다던가 약간 그 수준에서 좀 그 타겟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뭐 네. 따로 뭐 저희가 뭐 외국인 대상으로 뭐 다른 뭐 리타겟팅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외부 뭐 오프라인 데이터를 활용한다거나 이제 그건 안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좀 그 점만 좀 유의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납품이란 병화 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네. 뭐 최근에 하는 것 중에는 또 제가 교육 쪽이 있죠. 교육. 네. 교육은 확실히 일단은 뭐 좀 싸면 싸다 이제 CPC 파워링크 기준으로 CPC가 정말 핵심 키워드는 정말 비싼 것들이 있는데 웬만한 거는 좀 조금만 조합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자격증 전문 학원이다 했을 때 자격증 원만 치면은 정말 비싸긴 한데 그거 외에 그러니까 뭐 지역 하나만 좀 포함돼도 엄청 싸지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일단 교육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는 키워드 선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어떻게 보면 꿀 키워드라고 해야 네, 맞죠. 그런 걸 찾는 게 중요하다. 네, 뭐 납품이나 이런 병원 같은 경우는 정말 서브로 넘어가면은 좀 커리량도 낮고 그런데 그렇죠. 네, 교육 쪽은 좀 서브 키워드, 뭐 이제 핵심 키워드 플러스 뭐 지역 아니면 플러스 뭐 상담, 뭐 문의, 뭐 아니면은 후기 이런 것들도 커리량이 좀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키워드 검색 광고에서 키워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에 진행했을 때는 일단은 네이버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 어쨌든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 네이버에 웬만한 키워드들은 최상위 부자에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노출량도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무조건 네이버 파워링크는 좋은 게 어쨌든 CPC잖아요. 클릭해야지 과금이 되다 보니까 클릭을 안 해도 노출은 되는 거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정말 핵심 키워드 클릭당 10만 원짜리인데 요거 키워드를 1순위에 걸려면 나는 거의 입찰가를 10만 원 설정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손해 아닌가요? 하면은 솔직히 하루에 100번씩 클릭되진 않거든요. 근데 뭐 하루에 2번 클릭된다 해도 CPM 이제 CPM으로 치면은 다른 매체보다는 훨씬 낮게 측정이 된다. 왜냐하면 최상위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핵심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업체는 보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DB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고관여 쪽이 때문에 좀 최대한 많은 노출을 이뤄내야지 뭔가 익숙함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신뢰성을 느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색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이제 DA는 좀 느낌이 다르긴 하죠. 왜냐하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요즘 하나만 진행하는 뭔가 과목이나 아니면 뭐 자격증 하나만 하는 게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든 거기에 대해서 좀 소재를 만들기 힘들어요. 각각의 자격증이라던가 아니면 각각의 과목이라던가. 그래서 이거 좀 종합해가지고 뭐 이제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느끼는 거 뭐 국비 지원 아니면은 뭐 자격증료 지원 아니면 뭐 취업 100%뭐 보장 이런 같은 핵심 키워드, 후킹성 있는 키워드를 해가지고 밑에 조그만하게 이제 그런 이제 뭐 교육 자격증 키워드를 넣어야지. 그래서 뭔가 어떤 사람들을 나 확실하게 뭐 만약 커말 자격증 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했을 때는 저는 뭐 소재 단에서 그런 걸 넣진 않고 뭐 키워드나 타겟팅 단에서 좀 넣긴 합니다. 배너 광고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정말 우리 학원이 커머를 하는 게 아닌데 이제 그 소재를 보고 다른 자격증에 관심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라고 좀 교육은 좀 특수하다 어떤 다른 DB 업종에 비해서는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인데 뭐 네. 따로 뭐 질문이 없으시면 일단 저희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동안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이제 DB 업종 데이터를 보는 매체 선정 기준. 일단은 매체 선택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검색 광고, 배너 광고가 있다. 그래서 또 선택 전에 이제 퍼널 구조, 관심, 유입, 전환 단계에서 봐야 되는데 관심에서는 이제 DA, 뭐 네이버는 GFA, 구글은 DA, 메타 이렇게 진행되고요. 이제 유입은 검색, 네이버의 뭐 팔링이나 쇼검, 구글은 건강.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환은 자사몰이나 아니면은 이제 랜딩 페이지, 외부적인 아니면은 뭐 인스턴트 양식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희가 오늘 좀 크게 납품, 병원, 교육 이렇게 세 개를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세 개만 설명드렸는데도 이제 다 달라요. 세팅 방법도 다르고 추천의 매체도 다르고 또 더 세부하게 들어가면은 같은 교육 업종이라도 같은 병원 업종이라도 뭔가 그 브랜드마다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오늘 영상 보시고 뭔가 우린 병원 업종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지, 우린 교육 업종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틀만 이렇게 가져가지고 세부적인 거는 이제 맞춤형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난 모르겠어, 나는 뭔가 우리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이제 라이브 끝나면은 언제든 이제 무료 상담으로 가능하니까 정말 편하시게 이제 질문들 막 던져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별다른 질문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은 저희 여기 위에 네임 카드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시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컨설팅 4팀의 정현석, 박준호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